모임 후 피곤한 이유? 이것 모르면 평생 품격 없는 사람 됩니다. 8가지만 고치면 존경받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은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묘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즐거워야 할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임은 본래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모임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겨루는 장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은 결국 한 가지 근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남을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망이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외적 과시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 은근슬쩍 자랑하는 사람, 고급 차키를 테이블 위에 일부러 올려놓는 사람, 비싼 시계를 과시하듯 드러내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물건으로 증명하려는 불안감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이런 거칠애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물건이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빛내는 것입니다. 명품을 들고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와도 그것을 화제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짜 품격이 느껴집니다. 허영을 버리고 상대를 편하게 하는 단정함. 이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모임에 나올 때 항상 수수한 옷차림으로 오십니다.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때 위축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반대로 비싼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위축되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임에서의 품격은 결국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모임에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품격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 과시입니다. 매번 내가 쏜다며 계산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베풀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과시일까요? 진정한 베풀음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크게 계산하고 손을 휘저으며 괜찮다고 하는 것은 베풀음이 아니라 과시입니다. 나는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빚진 기분이 들고 다음번에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덕은 돌아가며 서로를 챙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고 다음번에는 네가 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내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시혜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임에 자주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심지어 30분씩 늦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늦은 10분 동안 5명이 기다렸다면 그것은 50분의 시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늦은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 급한 일이 생겨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 사람.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아무리 바빠도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든 청소부를 만나는 자리든 똑같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입니다. 금전적 과시와 시간 약속. 이 두 가지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 하지 말고 시간으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의 반복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모임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시작될 때입니다. 자리를 비운 친구나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면에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입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남의 흠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사람의 인격적 결함을 봅니다. 저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험담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맞장구 치거나 거기에 보태지 마십시오. 침묵하거나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여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만 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말하고 없을 때는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남의 단점 대신 장점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항상 험담을 일삼는 사람 주변에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모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품격 있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대신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하십시오.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합니다. 모임에서 또 하나 불편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담, 자랑, 경험담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듣는 사람은 지루하고 피곤해집니다. 말이 넘치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대화의 바람직한 비율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합니다. 30%는 말하고 70%는 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항상 주목받으려 하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불안에서 오는 소란스러움입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불안감이 이런 행동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면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조력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모임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그분 덕분에 모임은 항상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자 품격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십시오.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비교는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 관계를 깨뜨립니다. 질투와 원망을 낳습니다.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감정이 관계를 망칩니다. 왜 우리는 비교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비교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는 각자의 기준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수영 선수를 비교할 수 없듯이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충실히 가꾸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남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군가 승진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질투하는 대신 축하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친구가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겁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친구의 성공이 내 성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망치고 축하는 관계를 깊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교를 멈추고 축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사람이 현재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거는 발판일 뿐 집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를 위한 디딤돌이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짧게 끝내야 합니다. 교훈을 전달한 후에는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며 훈계하듯 말하면 젊은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80세에도 도전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주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보시고 카카오톡도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면 늙는 것이고 계속 배우면 젊어진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삶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불평하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합니다. 직장이 힘들다.
배우자가 문제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건강이 안 좋다.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부정의 기운이 전염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려 하지만 같은 불평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과도한 불평은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중요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불평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말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임을 개인적인 상담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모임은 서로 에너지를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으면 모임이 무너집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가 오면 우산 없이 다녀야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서로의 기운을 북돋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에너지를 나눌 때 모임은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모임에서 품격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적 과시, 금전적 과시, 시간 약속 어기기, 험담, 대화 독점, 비교하는 마음, 과거에 매달리기, 불평과 하소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되 오만하지 마라로 요약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비굴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당당하면 오만하게 보입니다. 오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한 일은 인정하되 자랑하지 않고, 내 의견은 분명히 말하되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가? 누군가를 배려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을 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려는 마음, 이것이 품격의 본질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임에서의 품격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